우리가 세상을 측정한다고 할 때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자로 길이를 재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눈에 보이는 땅의 높낮이를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의미를 재는 것까지 그 거대한 스케일의 측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측량하는 도구, 저 하늘의 별을 이용한 기하학,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역사 논쟁. 이 셋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글쎄요, 겉보기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꿰뚫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완벽한 수평을 찾으려는 인간의 끝없는 열망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실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정밀한 기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계, 바로 레벨 측량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도구처럼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사실상 하나의 선언 같은 겁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실수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죠. 모든 측량 기기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바로 절대 수평 기준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둥근 지구 표면과 나란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완벽한 수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정밀함의 끝판왕 같은 개념이죠. 자, 이 내부 구조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나 정교한 공학 기술이 들어갑니다. 저 작은 기포간의 미세한 움직임부터 이 복잡한 렌즈와 프리즘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아주 작은 오차까지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요즘 나오는 측량기들의 진짜 핵심 기술은 바로 이 자동 보상기구에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계가 살짝 기울어져도 안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수평을 다시 맞춰주는 장치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실수할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측정 과정에서 인간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노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완벽하게 객관적인 측정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만약에 측정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이미 보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삼각 측량이 좋은 예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멀리 있는 어떤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을 때 내가 아는 두 지점에서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본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관측자의 위치, 즉 내가 어디서 보느냐가 계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관점이 빠지면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둥근 지구 위에서 측량을 하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착각하고 계산을 한다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평평한 종이 위에서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언제나 180도잖아요. 하지만 둥근 공유에서는 180도보다 항상 커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틀, 즉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모델링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점은 피할 수 없는 측정의 기본 조건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학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정밀도로 물리적인 세계를 측정할 도구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과거라는 거대한 영역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를 측정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역사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사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측정하고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시죠. 일제강점기와 일정시대. 이건 마치 같은 대상을 재는데 서로 다른 눈금이 새겨진 자를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는 도구가 쓰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한 사용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정시대는 통치를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반면 일제강점기는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요.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단어 선택이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아니다. 일본 통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립적이다라고요. 마치 과학자들이 감정이나 주관을 배제하고 완벽한 수평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역사 서술에서도 그런 객관적인 용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정밀한 과학의 세계와 뜨거운 역사의 세계,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관찰자의 딜레마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정밀한 기계를 한번 떠올려 보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장치는 딱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측정하는 사람, 즉 관찰자의 기울어짐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순수한 객관성을 달성하겠다는 이상이죠. 하지만 역사에 대한 논쟁에서는 어떤가요? 한 사용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점령이 강제적이었다는 건 사실이라 해도 그건 한국의 관점이지 일본의 관점은 아니다. 이 순간 언어라는 도구는 더 이상 객관적인 자아가 아니게 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기울어짐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측량사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 절대 수평을 찾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역사가는 관찰자의 수만큼 존재하는 여러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발버둥 터도 결국 땅을 재든 역사를 해석하든 보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변수는 방정식에서 결코 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측정과 판단에 우리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라 무언가를 확실하게 안다고 말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